자, 이제 또 수업을 해봅시다. 저 밑에 지금 박물관에, 예? 언제까지 하죠? 미나반 여기 계시죠? 원래 20일까지 하긴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연락 왔는데 특이 손님께서 28일까지 하라. 10월 28일. 예, 28일이 월요일이라는 10월 28일 월요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아, 박물관은 휴관이니까 월요일 27일까지 가야 되겠네. 27일 일요일까지. 예. 27일까지 가서 봅시다. 저도 가서 볼 거예요. 그저께가 쉬는 날이었죠. 어제. 예. 지난 토요일에 개관했죠. 그때 못 갔어요. 개관하는 거나 늦게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지수화풍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해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잘 수행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길을 열어줬고요. 347 본문으로 바로 가서 보면 항상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대는 혹시 현자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드는 분을 그대는 참으로 공경하는가? 같이 가까이 있으면요, 점점 소홀해지죠. 그래서 전말 하잖아요.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함께 옆에 계속 같이 있으면은 점점 만만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 합니다. 저희 스님들이 제가자 하고 너무 가까워지지 말아라. 점점 만만해진다. 거리를 조금 두는 편이 낫다. 제가 봐도 오래 볼 거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코드가 잘 맞고 되면 도반 같은 관계가 되면은 이제 좀 더 나은데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죠. 마치 연예인이 약간 신비주의, 약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기는. 아무튼 현자를 무시하지 않는가 이거 모두의 흐름이 그렇죠. 이게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래서 떠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 못 본다는 거죠.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당연합니다. 2번 보면요. 항상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저는 혹시라도 현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횃불을 드는 분을 저는 참으로 존경하옵니다. 공부가 수행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처음 자기가 뭔가 법을 구한다 하더라도 처음 법을 들었을 때는 막 신심도 나고 하지만 자기가 딱딱 못 올라가고 약간 흐지부지 되면 그때부터는 신심이 덜 나거든요. 근데 공부가 계속 쭉쭉 되고 그리고 신심도 아주 크고 하니까 현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사랑스럽고 마음을 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버린 뒤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으니 그대는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어라. 좋은 도반을 섬기라. 외딴 처소에 머물러라. 왁자지껄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살아라.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라. 의복과 탁발 음식과 병구반을 위한 약품과 자고 머무는 거처 이러한 것들에 갈애를 가지지 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마라. 해탈, 깨달으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돌아오는 게 좋겠다 싶어도요. 마음 깊이는 안 받아들여지지요. 다시 돌아오고 싶고.
그렇죠? 안 그래요? 내 자녀들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 육개 한 번 더 먹어야 돼서 울산 또 가야 되고 다시 돌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될수록 더 깊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6. 개의 조목에 대해 단속하고 5 감각 기능을 단속하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염호에 많이 몰입하여라. 여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나오는데요. 388번 보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맞지만 이까야 제4권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으로 정리되어 잘 전승되어 오므로 참조할 것 해서 지난번에 보내드렸죠. 이거 좀 봅시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블로그 열어보시면 제목 있잖아요. 서 있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건 앞에서 본 거 16단계 들숨 날숨 그 다음에 행주자화 그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나는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간에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내가 지금 다리를 꼬고 있는지 한쪽 다리를 떨고 있는지 팔은 어떤지 그거를 자세를 행주좌와 모든 경우에 나의 몸 상태를 다 마음 챙긴다. 아시겠죠? 저번에 그 16단계 그 호흡관을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요히 있을 때는 호흡관 하고 그 이외에 내가 어디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걸 다 알고 운전할 때 운전하는 거 다 알고 그 상태 그러니까 꼭 호흡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걸 그냥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본은. 그래서 그 고요히 있을 때는 호흡관을 많이 하시고 어디 다니거나 할 때는 행주자와 내 몸 동작 상태들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대로 마음 챙기고 그리고 위의에 대한 마음 챙김 나아갈 때에도 물러날 때에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제는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구부릴 때, 펼 때,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제가 저희 커피반 하면서 그 맛을 자꾸 질문을 자꾸 더 하거든요. 더 느껴보라고 하고 그 이유가 잠깐 조금 맛본 다음에 더 탐색을 안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또 제가 맛본 느낌을 아까 욥기도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좀 더 긴 시간 집중하도록 맛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 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까지도 다 잠들면서 그래서 우리 잘 때요 그냥 수식관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어요. 수식관 하면서 혹시 연불 하시는 분은 연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잠드는 게 아니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잠든다. 내 누워 있는 상태 아니면 어디 그 밑에 바닥 닿아 있는 압력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숨 쉬는 것 자체 뭐 그런 거를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요 뇌파가 고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잠들거든요. 그리고 깨었을 때에도 그 수행 한참 할 때에는 깨자마자 자연스럽게 자기 전에 했던 수행으로 바로 마음이 가지거든요. 어쨌든 그 수행하는 시간 따로 내 생활하는 시간 따로가 아니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그대로 하되 내 자세를 알아차리고 꿰뚫어 알면 그것이 그냥 수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상생활과 따로 수행할 것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몸의 32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요.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을 낱낱이 다 알면 이제 내 머리카락이 있구나, 내 뭐 위장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의식을 보내면 잡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겠죠? 잡생각 들 때에도 그 해요. 예를 들면 그 저희 부정관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딱 보면 예쁜 사람 보이면은 그 뭐고 부정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고 그러니까 수행 안 할 때야 뭐 그냥 예뻐서 좋다 그러지만 수행할 마음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날뛰는데 싶으면은 그거 뭐지 뭐 손톱 이런 거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손톱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손톱에 애착 가질 건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떼어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냥 누가 저거 그 탐욕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뭐지 그 물 빠지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물 빠지는데 그 뭐 수채구 뭐 개수대 밑에 그거 바구니 같은 거 뭐라 부릅니까? 물 빠지는데 바구니 같은 거 뭐 있죠? 건더기 거름망 거기에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껴 있으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에는 애착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때에는 애착의 대상인데 거기 떨어져서 이렇게 막 있으면은 약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애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날뛴다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 거름망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다르지 않다. 그런 식으로 좀 잠재우고 그런 작업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몸이 많은 부분으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부정한 것 뒤에 다시 나오지 않나요? 예. 여기에서도 지금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내려가며 반주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하면서 부정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 인식이에요. 적극적인 부정관이 아니고 그냥 약간 소극적인 시작 단계의 부정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전에 저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인체의 신비. 그런 거 보면 부정관하기 더 좋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아쉽던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막 엄청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피부 다 벗겨 놓으면은 끔찍하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저거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구성 요소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4대에 대한 마음 챙김. 이제 낱낱이 다 펼쳐 놓은 다음에 그거를 종류별로 모아요. 그러면 지 하면은 뭐 뼈, 손톱, 머리카락, 수 하면 침물, 콧물, 소변, 화 하면은 몸의 열기, 풍 하면은 여기 뭐 숨 이런 식으로 덩어리 져서 그냥 낱낱이 다 충분히 살피면 이제 그 다음엔 지수 화풍 하면은 싹싹싹 들어가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딱딱 덩어리 지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묘지에 대한 마음 챙김, 부정관, 적극적으로 부정관을 합니다. 묘지에 시체가 그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서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이 몸도 아주 아름다웠던 그 몸도 저와 똑같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인식을 동일하다, 그런 부정관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몸에 대해서 애착할 때가 이거 알람이 왜 울리지? 제 정신이 없네요. 11시 48분 알람을 켜야 되는데 18분 알람을 밥 시간 알람으로 잘못 고향간 밥 시간 알람 잘못 켰네요. 알람 48분 알람은 안 울리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초선에 들어가요. 그렇게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애착하는 마음이, 애착은 기본적으로 전도된 마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르게 꿰뚫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초선해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해서 1, 2, 3, 4선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정을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이 갈 수 있는,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런 거죠.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치고 나가고, 그다음 일상생활하면서 치고 나간 만큼 따라 들어가고. 이게 삼국지 그런 전쟁 이야기 보면은 저기 있거든요. 기마병이 먼저 가서 흔들어 놓고 보병이 마지막에 뒷정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병까지 가야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기마병만으로는 정복하기가 어렵고, 그것처럼 바짝 수행할 때가 이제 기마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짝 수행할 때 뭔가 성취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유지가 안 되면 수행이 덜 됐다라고 그냥 판단을 딱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공부의 힘이 일상생활에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지, 밝은, 유익한 선법들을 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라. 이렇게 만약 공부를 안 하면 마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 마음이요, 번뇌에 묶여 있을 때는 다 마라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통지. 이렇게 많이 하면은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신통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통 안 믿어질 수 있는데요. 그 주변에 저는 뭐 신기한 사람들 여러 봐가지고 신통지 잘 믿어집니다. 그냥 저런 분들도 저런 능력들이 있는데 수행을 많이 했다면 당연히 신통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10가지 공덕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해탈한다까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이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전 앞부분, 행주자와 위의에 대한 내 현재 모습에 대한, 이것이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갈 때 아니면 내가 또는 내가 진짜 나는 정말 수행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 몸의 여러 가지 32가지였습니까? 32가지 맞죠? 몸의 여러 가지, 꼭 32가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모공. 그렇잖아요. 모공. 인터넷 보니까 뭐 여기에 모공을 좁히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근데 좁히려고 할 거 아니라 모공이 있구나. 부정관 같이 하고 좋잖아요. 이미 뭐 아직 결혼 안 했고
외부 활동 많이 해야 되면 모공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안 줄여도 되잖아요. 그치? 밖으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줄여야죠. 그거 관리해야죠. 피부 관리.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하실 분들은 마음 챙김도 하고 부정관, 적극적인 시체 부정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행. 그러니까 수행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현실, 현재의 나의 삶 그렇게 보십시오. 뭐 특별하게 뭐만을 해야 수행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런 이야기 하거든요. 수행을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연불하면 연불만 하고 화두하면은 화두만 하고 또 화두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하나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 화두가 나한테 안 맞나 그래서 다른 화두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바꾼다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 두어 번은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뭐 5번, 6번 계속 바꾸고 만약에요 이전에 안 맞겠다 싶어서 바꿨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예전에 해봤던 걸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뭐 몇 번 되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화두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발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발심이 되면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채우거든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을 시비하지 말고 발심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마음 챙김을 확립경 보면 이게 이제 신수신법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 몸을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도 다양한 우리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마음도 다양한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법도 다양한 법들을 알아차린다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여기 하면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중생의 범위가 있고요. 공부 좀 더 높은 단계 공부된 띄어야 돼, 붙여야 돼요. 공부된 이게 띄운 거랑 붙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의미가 공부되다, 공부된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하는 공간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커피 먹으면서 맛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와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네. 그러면은 공간이 지금 여기 미각 좁혀지죠. 그렇죠? 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기가요. 내가 그냥 여기 있다고 여기가 아니라 인식계 내 마음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인식계거든요. 인식계. 그러면 공부가 덜 됐을수록 인식계가 좁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집중될수록 좁아지겠지요. 선정은 한 끝에 집중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인식계가 좁아질 수 있고요. 또 공부가 됐으면은 내가 주변을 왜 좀 아주 덕이 많고 주변에 교우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주변을 잘 살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공간에 머물면서도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다 살펴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공간을 살고 있죠. 같이 현재 여기에서 머물지만 남 배려 잘하는 사람은 더 넓은 공간을 살고 있잖아요. 배려 못하는 사람은 좁은 공간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넓은 공간에 살고 있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여기에 집중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넓어서 좋다, 좁아서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은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적절하게 그 영역을 살고 있다. 지금도 그래요. 과거가 없는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을 거치지 않은 미래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도 중생이 공부가 덜 된 사람이 보는 지금과 공부가 많이 된 저처럼 경지에 오른 실력자가 보는 이 커피는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되고 여기와 저기가 통합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구분 짓는 경계 짓는 그런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단지 내 의식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다닐 뿐이죠. 필요한 만큼 확장하고 좁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알아차림, 꿰뚫어 보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난해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안입이 설신의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보는데 꿰뚫어할까? 느껴지는 걸로 꿰뚫어할까? 맛에 대해서 꿰뚫어할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덜 됐을 때는 이게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종류가 많으면. 그러니까 좁히는 거예요. 나는 호흡. 지금 앉아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호흡을 알 수 있잖아요. 어렴풋하게라도 내쉬는 숨인지 들이쉬는 숨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걸어갈 때에도 호흡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행동할 때도 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모든 대상이 꿰뚫어 알아야 될 대상인데 신수신법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산란해질 수 있으니까 뭐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아니면은 표상하는 사마타 수행이 됐든 약간 좀 좁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한가한 곳, 왁자지껄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집중하기 더 좋게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의 명상 주제를 잡아서 그 명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본인이 대충 감이 오지요? 예, 안 오는 것 같네요. 목이 타네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생각 잘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대상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인데 그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요. 유식 쪽 하시는 분들 혹은 인식론적인 어떤 존재론 하시는 분들이요.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혹시? 생각할 때는 있고 안 할 때는 없고 혹시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볼 때는 있는데 안 볼 때는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알고 하는 게 있고 모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말을. 물론 맞아요. 없을 때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공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달라요. 근데 초기 불교는 인식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눈에. 근데 내 마음에 이거를 잡돌이해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를 마음에 인식을 여기에 굳건히 해요. 굳건히. 그러면은 내가 이걸 봐도 내 마음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한 거예요. 초기 불교는 공. 그래서 점점 확장을 해요. 땅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요. 그럼 땅에 대해서만 알아차림을 하면 저런 나무나 저런 게 다 또 공해지죠. 땅 이외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장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표상을 남기지 않는 것까지 해서 이제 공산매를 이루거든요. 표상 없음으로 가서. 근데 대승 이쪽이 올 때는 이거 자체가 다 원자의 구성이고 이렇게 해서 존재 자체를 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초기 불교는 인식이 공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지? 제가 들뜬 것 같아요. 수행법. 서로 다를 수 있다. 아까 목 타는 것까지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다음에 영상 보고 부족한 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좋아요. 저번에 제가 여기 저번에 저희 천도제 한번 지냈잖아요. 천도 복숭아 갖다 놓고 그때 그 과일들이 실제로 극락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실제가 맞습니다라는 그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 뭐 이왕 잘못된 김에 과거의 잘못은 하나 바로잡고 갑시다. 제가 저기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이야기 들었다 했잖아요. 다방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씀씀이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하늘.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저를 하늘 사람처럼 봤잖아요. 그래서 내 인식이 그거를 극락에서 온 것으로 보면 서방 정토에서 온 것이 맞다 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드리고 갔어요. 지금 제가 놓친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저 영상을 보고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 원래 엄청 많이 놓치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래서 그 수행은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내가 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저기 시민 선방을 가든 아니면 뭐 좀 물어볼 사람 누구 물어볼 때가 있으면 거기 물어봐서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일단 시작한 다음에 잡아 나가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다 알고 시작하겠다? 그건 약간 멉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찾아올게요. 다음에 7번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라.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함을 통해 마음을 닦으라. 여기 아름다운 표상 나오는데요. 표상은 우리 인식 생각하면 됩니다. 인식계에 들어오는 대상. 그래서 아름다운 표상,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름다운 표상이고 또는 아름다운 대상.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체 또는 아름다운 대상이 아름다운 표상이다. 이걸 잘 제거하고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함을 통해 마음을 닦으라. 그 다음 표상 없음 나오죠?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려라. 그래서 자만을 관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이러한 개성들로 끊임없이 교계하셨다. 여기 표상 없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초기 불교의 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또 기억이 다 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놓쳤는지. 그 표상 없음 나오는데요. 초기 불교의 공, 아까 유식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다. 그거 이야기하다가 3절로 좀 빠졌는데 초기 불교의 공은 표상 없음, 인식의 측면입니다. 여기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는 게 맞지요.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딴 데 잘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혹은 이것이 내 마음을 장애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측면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 측면. 그렇죠? 이것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잘 집중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떠한 애착도 안 일으키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그럼 나한테 장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이 나에게 내가 잡기 싫은 대상이에요. 만약에 잡기 싫은 대상인데 잡기 싫은 대상이면 잡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면은 계속 잡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잘 제어가 되면 잡기 싫은 마음도 제어가 되겠지요. 여기에 마음이 잘 집중이 되면. 그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표상을 옮길 수 있으면 장애가 덜 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유식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아까 저 볼 땐 있고 안 볼 땐 없다 그 이야기하면서 저로 공 이야기했는데요. 그 범위 안 볼 때 무조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쵸? 그 어리석은 거예요. 눈 감으면 다 없잖아요. 그쵸? 눈 감고 가봐요. 부딪힐 거 아닙니까? 벽이 없는데 어떻게 부딪혀요? 논리 잘못됐지요. 그쵸? 안 보인다고 없다 해버리면은 그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거는 또 아닙니다. 실제로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걷잖아요. 있는 줄 알았으면 근처에서 멈출 텐데. 그쵸? 없으니까 그냥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있다 없다 양분하지 말고 지혜롭다 어리석다로 좀 보십시오. 많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식계에 없어도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보지만 내 마음에 이걸 이 표상을 내 마음에 취하지는 않으니까 없는 건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마음은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표상을 취하지는 않지만 써먹잖아요. 수업에.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 내 인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있는 거에 잘 집중해야지. 여기 있는 거 잘 꿰뚫어 알아야지.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나의 인식 범위가 좁았구나. 내가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마음 챙김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100% 맞다.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그 인식이 현재 나는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수행을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약간 좀 혼란스럽고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조금 좁혀질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좀 횡설수설한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과거 영상 보니까. 근데 완전 못 알아듣게 한 거는 아니고 뭐 적당히 알아듣게 횡설수설했어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거, 인식을 볼 땐 있고 안 볼 땐 없다. 그것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거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제가자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화두 산매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 그 길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화두에 푹 빠져서. 근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화두 산매에 들었다 하더라도 차 지나가고 횡단보도 다 인식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행관 문제인데 마음이 한 곳에 싹 집중되었을 때 주변 인식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화두 산매에 들면 주변 인식이 사라진다는 식이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걸어도 걷는 줄도 모르고 화두에 빠져 있고. 근데 과거에 그 일화들 보면 그거 있거든요. 뭐 장작 떼면서 넣는 줄도 모르고 화두에 빠져서 계속 넣다가
불을 뭐 이만큼 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간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뭐 화두 초입, 산매에 들어간 뭐 초반에 경험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요. 산매가 좀 더 많이 개발이 됐을 때는 저는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표상, 낱낱 표상에 마음이 걸리지 않을 뿐이지 마음이 산매 화두에 잘 머물 뿐이지 이런 거를 모른다 그거는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관이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중요한 거는 확장.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라고 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 351쪽 눈경 맨 밑에 단을 보면요. 그리고 빠짐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한다. 라울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아르마디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에 빠진 여러 가지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공부 잘하면 평화롭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 엄청 잘했다는데 뭔가 날이 서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자꾸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럼 그 바르게 공부된 거 아니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상태겠죠. 중간 단계이지 공부가 된 상태는 아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보면 4번 눈 항상한가 무상한가 대답하죠. 그 다음에 귀, 코, 혀, 몸, 만호까지 다 나오고 5번 눈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코, 혀, 몸, 만호에 대해서 다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마지막에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한다 하고 이제 355쪽 보면요. 그 3번 질문 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아르마디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지금요 저 앞에서부터 이미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의 잠재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질문 또 하지요. 이거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4번 보면요.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 박, 거칠고 저열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통찰지로 나의 자아가 아니다 등등으로 보아야 한다 까지 또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57쪽 또 넘어가면요. 질문을 보면 3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마음은 아르마디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그렇죠? 대답 짧게 하시고 그 다음 359쪽을 이제 봐야 돼요. 359쪽 해설 맨 밑에 보면요.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육근과 육경과 육식과 육촉과 육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르마리에 포함된 것 수상행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라는 방법으로 문답을 통해서 이들의 무상, 고, 무아를 체득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요. 2번 저 뒤에 362쪽 네 번째 줄 보면 그 무렵
수천 명의 천신들이 오늘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천신들도요, 이제 그 라울라 존자가 깨달을 때 함께 깨닫기 위해서 와요. 천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설한다, 좋은 법담을 나누고 선행을 한다. 그럴 때 천신들이 다 옆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외로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참선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천신들도 함께 참선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3번 보면요.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과거에 질문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4번에서 8번까지. 그 다음 귀, 소리, 귀 아르마리, 귀 감각 접촉, 그리고 느낌. 그러니까 근경식, 그리고 느낌과 느낌에 포함된 모든 것들. 오온, 육근, 12처, 18개, 오온. 이것이 일체거든요. 전체.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는 모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 질문할 때마다 아마 라울라 존자는 마음속으로 이 낱낱 내용들을 마음속으로 따라가면서 분석을 했을 거예요. 몸은 항상한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눈을 인식하면서 이것이 왜 무상한가를 통찰지로 꿰뚫어 보면서 아 정말로 무상하구나 하면서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대답하고 했을 거예요. 몸은 감각 접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이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내용들을 착착착착 따라가면서 마음의 통찰지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것이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찰지로 살펴보면서 쭉쭉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번까지 쭉 넘어오면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라고 하실 때 라울라 존자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마음이 해탈을 해요. 그렇죠? 366쪽 마지막에 보면 존자는 취착 없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도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티끌 없고 때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 책 앞에 계속 나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으며 지금은 깨달을 수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념, 깨달음 수행, 바른 알아차림을 생각으로 기억,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쪽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한존자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수없이 많은 법문을 들었잖아요. 항상 옆에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왜 깨닫지 못했고 부처님 임매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슨 법을 못 들었기에 못 깨달았으며 깨달았을 때는 무슨 법을 새로 들었기에 깨달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답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유는 사유 없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 지금 교학을 하는 것이 사교 입선, 교를 버리고 실참 수행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것처럼 사유는 사유 없음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폭넓게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사유했다고 하면 사유 없는 쪽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라울라 존자가 깨달은 과정을 통해서 공부 과정을 조금 봅시다. 자, 345쪽 펴보세요.
345쪽 1번을 보면요. 1번.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죠. 그 다음에 라울라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법을 설해요. 세존께서 먼저 설하시죠. 그렇죠? 352쪽 펴보십시오. 52. 352의 3번 보세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한 법을 청하지요. 이제 법을 청해요. 그전에는 이제 스승이 법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제 제자가 법을 청해요. 이 말은 공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아직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해 주십시오 해요. 그 다음에 355쪽 3번 보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이 밑으로는 이미 많이 닦았다는 겁니다. 이 밑으로 많이 닦았어요. 근데 자 보니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자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57쪽 봅시다. 357쪽 3번 보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잘 해탈하게 됩니까? 해탈을 질문을 해요. 그렇죠? 질문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질문이 갔습니다. 그 다음 360쪽 보십시오. 360쪽 2번 보면 그때 세존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시던 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라울라의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울라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세존께서 이제 먼저 다가가요. 먼저 가서 법을 설하시면서 해탈 완성을 하지요. 그래서 그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이 먼저 제자가 수행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손을 먼저 내밀고 그 손을 잡을 경우에는 이제 걸어 들어오게끔 해서 안을 탐색 수행하게끔 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만큼 계속 이끌어주고 마지막에 때가 됐다 할 때 가만히 냅둬도 혼자 깨달을 겁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변속 기어 했잖아요. 자동 기어, 자동 변속 꽉 차면 어차피 해탈하거든요. 왜냐면 법을 다 들었으니까 더 새로 들을 법이 없거든요. 새로 들을 법이 없고 다만 속으로 계속 통찰하고 위파사나를 일으키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스스로 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동 기어 한 타임 더 빠르게 해탈시키는 거죠. 스승이 부처님께서 보시고 지금 법을 설하면 다 알아듣겠구나 해서 가서 법을 설해서 해탈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요, 그 깨달음의 전체 과정.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할 게 없다. 그럼 그 앞에 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나는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불교대학 오고 다양하게 듣고 그러다 수행할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실제 수행을 하고 있다. 근데 뭔가 또 실제 수행하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긴다? 그러면은 연불 수행하는 분들은 연불 쪽 질문을 하고 위파사나 그쪽 사마타 화두 수행한다? 그러면 화두 수행하고 있는 분 그런 식으로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도가 나가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는지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수행은 그냥 일단 하면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합시다. 수행. 교학을 알아가는 과정도 다 수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고 내가 좋은 마음 한번 내고 모든 게 다 수행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367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